앞서 전해드린 북한 발사체 관련 속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건 지난 주말에 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던 발사체와는 다른 종류일 수 있다는 겁니다.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네, 북한이 오늘 아침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의 재원과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오늘 아침 7시 9분쯤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북한이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는 일본 해역에는 날아오지 않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해상보안청 발표를 인용해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순항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발사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감염자 또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인데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네요. 네, 로이터 통신 자체 집계 결과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3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인구 11명당 1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세계 누적 확진자 4명 중에 1명이 사망자 5명 중에 1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1월 초에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육박했는데 급격히 줄어서 최근에는 하루 5만에서 6만 명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주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풀고 항공 여행객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 실을 기록하는 등 방역의 고삐가 풀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변이 바이러스를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덜란드는 어제 야간 통행 금지 등 봉쇄령을 3주 더 연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주말 18개 광역주 가운데 16개 주에서 이동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럽에서 3차 유행이 시작되는 이유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프랑스는 지난 17일 하루 확진자가 38,500여 명으로 지난해 11월 2차 봉쇄 뒤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독일은 지난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가 90명에 달했는데 4명 중 3명이 영국발 변이에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가 유럽연합의 요청을 받아서 로마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시설을 불시에 점검했는데요.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등으로 백신을 무단 반출했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유는 여전히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유보다는 영국과 약속을 우선시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볼까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선박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 선박이 멈춰서면서입니다. 글로벌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이죠? 네, 지난 23일 초대형 선박 에버 기분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됐는데요. 운하 관리 당국이 예인선을 이용해서 선체 일부를 무리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구까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운하가 다시 열릴 때까지는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통로로서 전 세계 교역의 11%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루 50척이 넘는 배가 지나가는데 현재 100여 척이 인근에서 멈춰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찍은 JTBC 박지훈입니다.